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대부분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사랑하는 이를 잃을 때라 합니다. 강인수 씨에게 그 순간은 평범한 병원 복도에서 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스칩니다. 규칙적인 바퀴 소리만 들립니다.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 누워 그는 오직 천장만 보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비프음 소리가 마치 경고음처럼 귓가를 때립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그 짧은 길은 세상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가슴을 열고 멈춘 박동을 찾아야 합니다. 인수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대가 멈추고 문이 열립니다. 그곳엔 서늘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수술 동의서의 마지막 칸.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집도의 성함 박도현. 그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합니다. 가슴 깊은 곳이 덜컥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입니다. 아주 오래전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보았습니다. 시간을 잠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4년 늦가을의 어느 날입니다. 인수 씨는 외래 진료실 앞 긴 의자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복도는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다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35년간 교단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아이의 앞날을 열어줬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심장은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불리고 문이 열립니다. 진료실 안은 공기가 무겁습니다. 젊은 의사는 모니터만 봅니다. 인수 씨의 얼굴은 보지 않습니다. 심방세동이 아주 심각합니다. 의사의 말투는 기계적입니다. 약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어요. 당장 수술 스케줄 잡으시죠. 인수 씨는 잠시 입을 닫았습니다. 설명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다음 차트를 봅니다. 마치 물건을 고치듯 말합니다. 보호자분은 왜 안 오셨나요?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는 힘들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아이들에게 존경받던 그가 병원의 부품처럼 취급받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창밖으로 하염없이 보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았습니다. 인수 씨는 조용히 귀가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은 적막합니다. 아내는 2년 전 먼저 떠났고 딸은 제 가정을 꾸려 바쁩니다. 그는 은퇴 후 서재에 머뭅니다. 거기엔 그의 인생이 담겨 있죠. 오래된 교육부 표창장들과 누렇게 변한 편지 묶음들입니다. 인수 씨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들리는 듯해 잠시 눈을 감고 추억에 젖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교사였습니다. 제자들의 고민을 늘 들어줬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두려움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합니다. 서재 책상 위엔 고무줄로 묶인 제자들의 편지가 가득합니다. 그걸 하나씩 만져보는 것이 인수 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고쳐 썼습니다. 편지 속의 이름을 하나씩 읽으며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선생님 덕분에 사람 됐어요. 그때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투박한 글씨체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줍니다. 하지만 다시 왼쪽 가슴 통증이 그를 현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두근거림이 불규칙해집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이 심장이 멈추면 이 편지들도 모두 주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방 안엔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수술을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인수 씨는 동의서를 다시 봅니다. 수술의 위험성이 적힌 종이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안내문 위에 집도의의 양력이 적혀 있습니다. 심장외과 교수 박도현. 인수 씨는 안경을 닦았습니다.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박도현. 도현이라. 심장이 이상하게 요동칩니다. 병 때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기억의 저편에서 흙먼지 냄새와 낡은 분필 소리가 들려옵니다. 1998년 경기도의 한 중학교. 그가 처음 담임을 맡았던 교실. 그곳 맨 뒷줄에 앉아있던 소년. 반항적인 눈빛의 아이가 겹칩니다. 사고를 치고 퇴학 위기에 몰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뒷모습. 그 아이의 성이 박씨였던가, 이름이 도현이었던 게 확실한가. 인수 씨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졸업 앨범을 찾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립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큽니다. 드디어 찾은 2학년 3반 사진. 맨 뒷줄 오른쪽 끝의 소년입니다. 사진 속 아이는 웃지 않습니다. 세상을 등진 서늘한 눈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 너머에 있던 작은 희망을 인수 씨는 보았죠. 서류상의 이름과 앨범의 얼굴. 그는 한참 동안 대조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는 걸까? 인수 씨는 펜을 놓았습니다. 병실의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수술 전날의 공기는 습합니다. 인수 씨는 환자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노인이 낯설게 보입니다. 자신의 생사를 쥐고 있는 사람. 내일 내 심장을 만질 그 의사. 만약 그 아이가 그 도현이라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 그때의 일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복도에서 의사의 발소리가 납니다. 인수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회진을 도는 의료진의 대화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립니다. 교수님, 내일 첫 수술입니다. 강인수 환자분 차트 확인하시죠? 그 소리에 인수 씨는 굳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하얀 가운. 그 뒤를 따르는 젊은 의사들의 존경 어린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 아이는 이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거목이 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인수 씨는 두렵습니다. 그를 아는 척해도 될지 모릅니다. 늙고 병든 스승의 초라한 모습. 그것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틀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울립니다. 내일 아침 수술대 위에서 두 사람은 어떤 눈으로 만날까요? 과연 3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깊어가는 병원의 밤이 무겁습니다. 수술 날짜는 열흘 뒤였습니다. 인수 씨는 거실에 홀로 앉아 어두운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아내는 2년 전 먼저 떠났고 넓은 집엔 시계 소리만 가득합니다. 그는 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딸 미선이는 아이 둘을 키우며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내 병까지 얹어줄 수는 없지. 인수 씨는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왼쪽 가슴 위에 손을 얹으면 심장이 제멋대로 요동칩니다. 두근두근 때로는 박자를 건너뜁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뛰어준 심장인데 이제는 주인도 모르게 칼을 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병보다 무거웠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잠에서 깨어 차가운 물 한 잔으로 두려움을 달랩니다. 그 두려움을 누구에게도 옮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병원 근처 약국은 붐볐습니다. 인수 씨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앞에 있던 젊은 남자가 뒤돌아보며 혀를 찹니다. 노인네들은 왜 꼭 바쁜 시간에 나와서. 그 말은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인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예의를 가르쳤건만
세상은 그를 짐으로만 봅니다. 직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인수 환자분 여기요. 그는 서둘러 약봉지를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가 바스락거립니다. 아버님, 뒤에 분 계시니까 빨리 좀요. 약사의 차가운 목격에 인수 씨는 다시 한번 작아졌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뜁니다. 화가 난 것인지 겁이 난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고 냉정한데 자신의 시간만 멈춘 것 같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약국을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술을 사흘 앞둔 오후였습니다. 조용하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미선이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미선이의 밝은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수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응, 그냥 괜찮아, 별일 없어. 거짓말 마. 목소리가 왜 이래? 미선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인수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수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왜 이제야 말해? 전화기 너머 딸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사랑 섞인 원망이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다. 그의 변명은 힘이 없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인수 씨는 눈물을 참으며 창밖에 노란 은행나무만 보았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했던 시간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인수 씨는 잠을 못 이루고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1988년의 교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는 시끄러웠습니다. 한 소년이 사고를 쳤다는 이유로 퇴학 위기에 몰려 있었죠. 교무실의 공기는 살벌했습니다. 이런 놈은 싹을 잘라야 해요. 동료 교사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인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친구를 지키려다 휘말린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징계위원회에서 그는 일어섰습니다. 이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고 가르치겠습니다. 모두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인생까지 망칠 작정입니까? 그때 소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 그리고 작게 반짝이던 불꽃. 인수 씨는 그 불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교사직을 걸고서라도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박도현이었습니다. 인수 씨는 졸업 사진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맨 뒷줄 구석에 있던 소년, 반항기 어린 눈매의 도현이, 수술 동의서를 옆에 두었습니다. 집도의 이름 박도현, 심장외과 교수라는 직함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 도현이가 맞을까? 그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만약 그 소년이 맞다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때 내가 건넸던 믿음이 아이의 인생을 정말 바꿨을까요? 인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부정맥 때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졸업 앨범 속 어린 소년의 눈과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의사의 눈,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우연은 신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35년 만에 찾아온 보상일까요? 깊어가는 밤 그의 질문은 어둠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1998년 봄의 교무실 앞이었습니다. 소년의 교복은 흙먼지 투성이었죠. 가방은 누군가에 의해 찢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돈 많은 집 아이들이 비웃고 있었죠. 도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습니다. 가해자들은 그를 주동자로 몰았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도현에게 씌웠죠.
비겁한 어른들은 그 말만 믿었습니다. 억울함이 소년의 눈에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소년은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담임 교사 강인수 씨였습니다. 그는 소년의 찢어진 가방을 봤습니다. 더럽혀진 교복을 손으로 털어줬죠. 아무 말 없이 소년의 곁에 섰습니다. 그것이 소년이 느낀 첫 번째 온기였습니다. 퇴학 서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공기는 살벌했죠. 모든 교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런 아이는 학교의 수치입니다. 교장은 단호하게 퇴학을 권고했습니다. 도현이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때 강인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이가 때린 게 아닙니다. 친구가 맞는 걸 말리려던 것뿐이죠. 제가 제 교사직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동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책임지느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인수 씨는 소년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 깃든 작은 불꽃을 믿었습니다. 단 한 명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죠. 퇴학 처분은 간신히 취소되었습니다. 소년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현이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먼지 쌓인 도서관 창가에 앉아 누구보다 늦게까지 책을 읽었죠. 인수 씨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으려 다가가지 않았죠. 다만 소년의 책상에 우유를 놓았습니다. 어느 날 도현이가 용기를 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선생님, 저 같은 애도 의사가 될까요? 인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튼튼하면 누구나 될 수 있어. 소년의 눈이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그 소년은 심장외과를 꿈꿨습니다. 누군가의 아픈 가슴을 고쳐주겠다고 인수 선생님께 조용히 약속했죠. 인수 씨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35년이 지나 병실에 누울 때까지 그 소년의 눈빛을 간직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병원 1인실의 새벽은 차갑습니다. 인수 씨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길기만 하죠. 문득 의사의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박도현 교수,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입니다. 학력란에 적힌 중학교 이름. 강인수 씨가 처음 부임했던 학교였죠.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소년이 정말 박 교수일까? 그는 졸업 앨범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반항기 어린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집도의의 사진 속 눈동자가 35년 전 그 소년과 너무 닮았습니다. 이름은 같아도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왔다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돌아왔다고. 인수 씨는 떨리는 손을 모았습니다. 새벽 회진을 도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인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 병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죠. 그는 잠든 환자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말이죠. 인수 씨는 자는 척하며 느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것은 단순한 의사의 눈이 아니었죠. 남자는 환자의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나가는 길에 신발 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는 인수 씨의 발치를 토닥였습니다. 그 익숙하고 따뜻한 손길. 인수 씨는 울컥하는 마음을 참았죠. 의사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의 걸음걸이가 교무실을 나가던 소년과 겹쳤습니다. 이제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그 의사는 자신을 지켜준 스승의 초라한 모습을 기억할까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멀리서 딸 미선이가 달려옵니다.
어젯밤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인수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아버지의 손등 위로 딸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라, 금방 나온다. 애써 담담한 척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그때 옆으로 침대가 지나갑니다. 젊은 의사들이 가볍게 속삭입니다. 오늘 그 고집불통 노인 수술이지. 인수 씨는 못 들은 척 눈을 감았습니다. 나이 든 환자는 그저 짐일 뿐일까.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들것이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딸의 손이 허공에서 놓였습니다. 수술실 내부의 조명은 눈부셨습니다. 여러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기계적인 소음들이 귓가를 울립니다.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푸른 수술복을 입은 집도의입니다. 마스크 위로 눈만 보였습니다. 그 눈이 인수 씨를 내려다봅니다. 잠시, 아주 잠시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의사가 차갑게 말하던 조수에게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명령합니다. 이 환자분은 내 스승님이시다. 예우를 갖춰서 정중히 모셔라.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인수 씨는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강 선생님,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그 한마디에 모든 긴장이 풀립니다. 마취액이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천장의 조명이 흐릿해집니다. 의식이 아득한 심연으로 잠깁니다. 눈을 뜨니 1998년 교실입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립니다. 창밖에서는 시원한 빗소리가 들립니다. 칠판에는 분필 가루가 자욱합니다. 맨 뒷줄에 한 소년이 보입니다. 세상과 싸우느라 상처 입은 아이. 도현아 꿈속에서 소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년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러 온 의사의 정체를. 그는 제자의 손에 심장을 맡겼습니다. 인수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어둠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갑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은 여전히 하얗고 눈부십니다.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고르고 일정하게 울립니다. 옆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의사의 얼굴입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속삭입니다. 선생님, 저예요. 도현이요. 박도현입니다. 인수 씨는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 의사의 손등 위에 포개어 봅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제자의 온기. 35년의 세월이 단번에 메워집니다. 눈물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노스승의 손과 생명을 살리는 제자의 단단한 손, 두 손이 하나로 맞닿아 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저녁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운을 벗은 모습이 소년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의사가 되었구나. 인수 씨가 쉰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인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옆에 있어준 것뿐이다. 박 교수는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그때 퇴학을 막아주셨잖아요. 선생님이 반대 안 하셨으면 제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심장이 튼튼하면 된다고 하셨죠. 그 말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 발소리가 들립니다. 심전도는 평화롭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건넨 아주 작은 친절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수술 다음 날이었습니다. 딸 미선이는 병원 복도에서 박도현 교수를 기다렸습니다. 퇴원 수속을 물어보려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아버지 옛 제자라고요? 박 교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미선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은 한 번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박 교수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원래 그러세요. 본인이 한 게 없다고 하실 거예요. 미선이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을 말없이 살아온 아버지. 그 깊이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행정 직원이 박 교수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투덜대며 내뱉었습니다. 교수님도 참 대단하세요. 이런 연고 없는 노인 환자에게 너무 과한 신경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선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아이의 삶을 지킨 분입니다. 박 교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직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내 생명을 살린 분입니다. 내 손이 사람을 살리는 건 모두 저분의 믿음 덕분입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이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35년을 어떻게 사셨는지 그 고결한 침묵이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쌓아온 시간들. 그것이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강인수 씨는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집의 공기는 전보다 훨씬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하얀 편지지를 펴고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대상은 박도현 교수였습니다. 손마디는 예전보다 굵어졌고 필체는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더없이 담담했습니다. 도현아. 그는 첫 문장을 쓰고 멈췄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내 얼굴을 본 것이 행운이었다. 그 순간이 평생 기억날 것 같다. 나는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그렇게 멋지게 살아줘서 선생님은 참으로 기쁘고 좋다. 정말 고맙다 도현아. 마지막 글자에 온 힘을 담았습니다. 창밖에 겨울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병원 정원에도 봄이 왔습니다. 강인수 씨는 정원을 걷습니다.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한 걸음마다 힘이 실려 있습니다. 숨을 더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 아이를 믿었던 건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랬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그저 그랬을 뿐이라는 그 말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작은 친절이 만든 커다란 기적. 인수 씨의 심장은 고르게 뜁니다. 제자가 고쳐준 그 심장 안에는 1988년의 교실이 살아있습니다. 그는 멈춰 서서 꽃을 봅니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웠는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봄입니다. 그의 가슴은 감동으로 벅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어쩌면 잊고 지냈던 그 누군가. 선생님이어도 참 좋겠습니다. 아니면 따뜻했던 직장 상사나 그저 스쳐간 인연일 수도 있죠. 그분이 아직 곁에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 연락해 보세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라고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심장을 살릴 겁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분이 계셨나요? 댓글로 그 따스함을 나눠주세요.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심장도 오늘만큼은 누군가를 향해 고르게 뛰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과연 당신의 가슴 속에는 어떤 교실이 숨쉬고 있나요?